이 결과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운동을 시키는 군이 더 골절 위험도가 높아요. 너무 허리 부분이 떨어져서 버거우실 수도 있거든요. 이 나이대의 시니어 회원님들이 운동에 돈을 쓰는 게 아까운 세대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노화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저희의 전문 분야로 넘어왔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의 토대는 시니어 필라테스를 기본으로 할 거고요. 선생님은 그럼 노화 관련해서 노화, 운동 이렇게 떠올렸을 때 좀 바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나요? 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딱 떠올랐어요. 실제로 저희 스튜디오에도 그런 회원님이 계시고 골다공증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중에 대표적인 노화 현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흔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중년 여성이라고 하면 골다공증 다 걸리는 거지, 다 갖고 있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게 정말로 50대를 넘어가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좀 이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골다공증이 무엇인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다공증은 골 밀도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뼈, 네. 뼈의 밀도. 네, 그 밀도가 청소년기랑 성인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촘촘한 형태예요. 점점점 줄어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밀도감이 되게 느슨해지는 거죠. 원래 그냥 건강한 뼈에도 젊은 뼈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구멍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랬다가 이 구멍이 점점 많아지고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좀 더 으스러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네. 골절 위험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폐경후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을 실험한 거였거든요. 첫 번째는 신장만 시켜요. 운동 프로그램에서. 저희 근데 네. 이 책에서는 네. 신장, 굴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허리를 젖히는 거, 허리를 이런 식 방향으로 가는 거를 보통 신전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네. 책에서는 신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 같고요. 그리고 굴곡, 이렇게 동그랗게 많은 동작, 웅크리는 동작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4가지 군을 설정했어요. 첫 번째 신전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굴곡만, 세 번째는 신전, 굴곡 다 해요. 네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운동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냈는데 저는 이 결과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가장 골절의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더 좋지. 뭐가 됐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굴곡 운동을 시키는 군이 더 골절 위험도가 높았어. 운동을 해서 다친 거예요? 아니, 운동을 하다 다친 게 아니라 추가적인 골절이나 압박 상황에서 골절이 진짜로 됐느냐 퍼센트가 운동을 하지 않은 군보다 굴곡 운동을 한 군이 더 높았어. 지금 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에 신전 운동만 해, 굴곡 운동만 해, 운동 안 해, 둘 다 해 이런 그룹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뭐 넘어졌거나 이랬을 때 그때의 골절을 할 확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비교했을 때 어떻느냐 이 결과를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전 운동을 하는 그룹은 현저하게 골절 위험도가 떨어졌고 굴곡만 한 그룹들은 되게 높아졌고 우리가 흔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는 나아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실험을 해봤더니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기준으로 보는 거죠. 운동 열심히 했는데 그게 굴곡만 하는 운동이었으면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골절을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그래도 굴곡 신전을 같이 한 그룹은 조금 낮아지긴 했고요. 대신에 정말 이건 진짜 효과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수치를 보여준 것은 신전만 한 그룹인 거네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막 동작을 시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동작을 선택해서 해야 될지 어떤 동작을 조금 자제해야 될지 금지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결론으로 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운동 자체가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진짜 어떤 질환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상기하게 됐어요. 우리가 뭐 더 자세히 앞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 연구에서만 결론을 좀 내볼 수 있는 부분은 골다공증을 알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척추를 좀 신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동작이 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왜 신전 운동이 효과를 보였을까요? 보통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흉추가 과도하게 후만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과음한인 회원님들에게 신전의 동작을 계속 만들다 보면은 그 중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신전이 도움이 되는 동작이 아닐까 싶은 제 소견입니다. 소견입니다. 제가 골다공증 회원님들을 티칭하면서 관찰하게 된 특징적인 체형이 있는데 골반의 스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추가 아예 사라지셨어요. 요추 뒤에 붙어있는 뭐 멀티피더러스라든지 그 앞에 붙어있는 고관절 굴곡근 그리고 더 표면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복부 근육들이 완전히 아예 상실될 정도로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진짜 그 피머 뒷면에 엉덩이 살이 그냥 붙어있는 느낌. 체중심에서 너무 앞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또 흉추와 흉곽이 너무 뒤로 후만되어 있고 그러니까 완전 체중심이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중립으로 가기 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미 환경 자체를 중립으로 아예 수동적으로 세팅을 해주고 근육 재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냥 파스처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려있고 그리고 스웨이백이고 요런 회원님이신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신전 동작이 그들에게 좋다. 근데 이미 이런 파스처에서 신전을 한다는 거, 특히 우리가 상상하는 신전 동작은 뭐가 있어요? 스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럼 이런 분들 입장에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눈에는 이분이 과후만이겠지만 이분은 엄청난 신전을 한 거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 중립이 됐죠. 근데 이분 입장에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스완을 해서 겨우겨우 중립에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굴곡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중립까지만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신전 운동이 이미 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한 방법은 사실상 능동적으로 신전 운동을 해서 중립까지 맞추는 것 또한 그들에게 신전 운동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수동적으로 이미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운동을 할 수도 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을 맞이했을 때 당황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제가 스완을 하라고 해도 바닥에서 못 올라오세요. 그런 경우는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바닥에서 못 올라오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엄청 네, 중립까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 또 저희가 기구 또는 소도구를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선생님이 수동적으로 좀 세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허. 제가 잘 사용하는 신전 방법은 프론에서 하는 직접적인 신전보다는 스파인에서 힙브릿지를 이용한 간접적인 신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고관절을 제가 통제해서 볼 수 있어서 이미 흉추의 후만이 너무 심하시다 보니까 아크나 혹은 스파인 코렉터 스튜디오 상황에 맞춰서 설치해 주신 다음에 천장을 보고 눕게 하는데 대부분 제가 느낀 골다공증 회원님들의 후만은 하부 립에서가 가장 심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드롭된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부립이 가장 튀어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크의 가장 높은 부분에 닿게 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버거우실 수 있어서 머리 쪽에다가 수건을 세팅한다든지 최대한 이 경사가 너무 그분한테 힘들지 않게 돕고 이렇게 목을 서포트해 주시고 너무 허리 부분이 떨어져서 버거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 밑도 그 높이를 조금 서포트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발바닥이나 허벅지 근육, 뒷근육을 이용해서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강화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엉덩이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그리고 내려주시고 내릴 때도 서포트가 한 번 더 들어갔기 때문에 엉덩이가 푹 떨어져서 아프거나 불편한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어요. 다시 둘, 내리고. 좋아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는 팔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한 다리만 이용한다든지 그렇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들어보세요. 왼쪽 발바닥한테만 체중 주고 오른발 아주 조금만 떼보세요. 다시 내려보고 그리고 내리고. 그리고 저는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 정확하게 하시고
확실히 좀 쉬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피로도가 쌓여서 관절 부분에 압박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아크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후만이 있으신 분들은 중립까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전 운동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후만이 심하신 회원님이시단 말이죠. 그럼 이 바닥에 엎드리는 것조차가 불편해요. 거기서 올라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후만 모양을 따라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엎드려 주시게 되면 이 후만 모양을 그대로 딱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눕는 거에는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모양을 따라 세팅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서 그냥 이분이 중립까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신전 운동이 됐다. 그러니 내 회원님이 스완을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신전 근육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 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양을 그대로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조금씩의 범위를 만들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척추 후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척추 후만은 사실 척추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옆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날개뼈도 같이 변형이 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깨 움직임 자체에서도 제한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척추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척추 후만은 좀 더 어려운 게 됩니다. 근데 이러고만 있었는데 뭔가 숨쉬기 답답해요. 그래서 어깨도 가동성을 잃게 되는 거고요. 또 결국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특정한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통증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중립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교정을 해주고 싶고 중립까지 빨리 가져오고 싶고 이런 좀 목표 또는 열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요? 제가 큐잉을 할 때 인지적인 부분이 바로바로 입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시를 말씀드렸을 때 바로바로 따라오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하물며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이런 것들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 50분 안에 이분을 향한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골다공증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골다공증이 아무래도 노화의 연장선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노화라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적인 문제도 있고 언어적인 문제도 청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트레이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냥 골다공증, 골밀도가 낮아졌어. 골밀도를 높여주는 동작을 내가 배웠어. 그거를 생각하고 하는데 안 돼요. 왜냐면 그 바깥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회원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그 특징을 알아봤더니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실 필라테스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저번에 알아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의 골다공증, 우울감도 있었고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그런 많은 면들을 사실 필라테스가 조금 좋아지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울증이나 아니면 인지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들이 필라테스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좀 필라테스를 하게 되면서 이런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조금 근육이 강화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함께 해결이 되면서 시너지를 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선생님이 많은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열정 넘치잖아요. 내가 배운 것도 있고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마인드 세팅으로 그런 분들의 수업을 하세요? 내가 준비한 것을 아예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을 걸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 바로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나아지나요, 확실히? 확실히 나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이분을 좋아지게 하겠다는 어떤 전문가적 입장으로 다가가면 너무 답답하기만 해요. 왜냐면 너무 쉽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너무 더뎌요. 근데 이분 자체가 좋아야 느리게 행동해도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뚱딴지 같은 걸 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사가 많은 인내심과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된다. 100% 교정을 한다. 이거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네. 조금씩 좋아지는 것에서 서로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말씀 해주시니까 번뜩 또 생각났는데 또 어려운 게 이 나이대의 시니어 회원님들이 운동에 돈을 쓰는 게 아까운 세대이거든요. 근데 되게 결과 원하세요. 그러면 이들을 또 설득하려면 정말 완벽한 라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인내가 그들한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시니어 트레이닝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데 기술적인 것을 습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진짜 달랐잖아요. 우리 논문 보면은 확실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정말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또 노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뭐가 있나요? 관절염? 관절염은 진짜 젊은 사람한테도 많이 맞아. 나타나죠. 골다공증이랑 관절염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네. 같은 부위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골다공증은 진짜로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뼈의 밀도 자체가 낮아지는 거고요. 관절염은 그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뼈잖아요. 요거 뼈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여기가 관절이에요. 그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른 말이긴 하지만 보통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그래서 노인이라고 했을 때 골다공증, 관절염 되게 같이 가는 것들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절염을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처럼 자가면역과 연관된 관절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진짜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그 관절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자가면역 질환은 진짜 내 몸에 대한 그 신호 체계가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노화와 되게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시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유는 내 몸 사용을 너무 노화를 촉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세포 수준에서 시스템 수준에서 잘못 인식하게 돼서 이렇게 관절염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 몸을 노화되게 쓰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실버 세대를 위해서 시니어 필라테스가 어떻게 적용되어 볼 수 있을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았잖아요. 앞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과 이론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시니어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했던 점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시니어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이 사람 이 말이 좋았어. 우리의 목표는 결코 완벽한 척추 모양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고. 좋은 사람.